제가 14년 동안 수백 명의 프로 선수들을 만났는데 그 누구도 절대로 피할 수 없이 마주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있고 다른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세 가지 현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역할에 대한 이해.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던, 내가 레벨이 어떻든 간에 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현상을 만나게 돼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고3 끝나고 아무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실제 군대 다녀와서 공장 들어가려고 짐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니까. 그런 저를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2년만 더 해보자고 나마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 2년 가지고는 뭐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그래서 3년만 더 하고 진짜 안 되면 깔끔하게 그만두자 라는 마음으로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교 숙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게 뻔한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저한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10년 이상 축구를 했는데 엘리트 선수로서 나만의 경쟁력은 뭐지? 나만의 경쟁력? 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 스피드랑 힘, 이 두 가지야 딱. 제가 그나마 고3 되고 나서 경기를 조금 뛰었던 이유도 뭐 기본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연계 플레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나마 좀 스피드 있고 힘이 좀 있어서 경기를 뛰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내 역할은 모든 플레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특출나게 내가 잘하는 걸, 그 장면을 내가 몇 장면 만들 수 있냐, 그 싸움이더라고. 내가 좋은 평가 받을 때 뭐예요? 패스 잘해서, 연계 잘해서? 아니야. 내가 잘하는 뒷공간 파는 거, 이 스피드 살리는 장면, 이 장면을 한 경기에서 몇 개 만들었냐, 결국 이걸로 내가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받는 거야. 근데 저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했어요? 패스 연습하고 뭐 연계 플레이하고 했었어. 이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경기장에 나가는 이유, 내 가치, 내 역할이랑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훈련들이랑 이게 다 있지가 않은 거야. 저 어떻게 했어요? 패스 미스 많다고 하니까 패스 훈련하고 막 경기장 들어가서 패스 미스 안 하려고 막 하겠지. 그럼 연습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니까 패스 미스는 당연히 조금 줄겠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실력이 늘었다고 착각을 하지만 3년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선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엇 하나 못하는 건 없는데 무엇 하나 딱히 잘하는 거 없는 그런 선수. 왜 그런 훈련을 했으니까? 실수 안 하려는 훈련을 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특출나게 무엇을 잘하는 선수들을 엄청나게 빛나게 해주더라고. 그게 제 고3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포함 다 똑같아. 폭발적 성장을 앞둔 대부분의 선수들이 느끼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애초에 다 잘할 수 없는 선수구나. 특출나게 잘하는 무언가를 더 잘해야 되는구나. 본인 역할에 대해 확 꽂히는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이거 너무 중요해. 장점 강화. 이게 너무 이제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역할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나의 장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내게 원하는 역할이 있다고. 근데 그 역할을 나한테 왜 줬어? 그 역할을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준 거야. 감독님의 기대감은 나의 어디에서 나왔어? 나의 장점에서 나왔어. 존재로서의 역할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로서의 역할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애를 잘 봐서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잘하든 못하든, 그죠? 근데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에서 역할은 뭐에서 시작돼요? 내가 잘하는 거에서 역할이 부여되는 거야. 제가 감자탕집을 3년 6개월 했는데 주방 이모는 왜 주방에 있어요? 주방 일을 잘하니까. 홀서빙은 왜 홀서빙을 해요? 홀서빙을 그나마 잘하니까. 여러분, 제가 대한농구협회 이사 아니잖아요, 그죠? 저 대한축구협회 이사잖아요. 왜? 축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으니까. 제가 농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집단에서 내 역할은 어디에서 비롯돼? 내 장점에서 비롯되는 거야. 똑같아. 내가 부여받은 이 역할은 내 장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근데 이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이 장점을 극대화시켜야겠다는 현상을 만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장점 자체를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민첩성, 이 스피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저는 민첩성 순발력만큼은 경기 뛰는 22명 안에서 그냥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적어도 대학리그 수준에서는. 그럼 이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줄넘기가 될 수도 있고 언덕뛰기, 스쿼트, 코어 이런 거 같은 걸 막 한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내 장점의 절대적인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내 장점 레벨을 아무리 올려도 경기장에서 그 장면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슈팅 훈련을 하루에 1000개씩 때려서 막 다 꽂혀, 때리면 다 꽂혀. 근데 경기장 안에서 슈팅 상황이 안 나오면
그 실력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장점 강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장점 이전 상황을 개선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 이 달리는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이미 게임 끝나거든. 그러니까 붙기도 전에 내가 이미 이긴다는 걸 알아요. 왜? 대학리그 수준에서는 민첩성, 순발력만큼은 압도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 자체를 못 만들어. 그럼 내 역할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순발력이 없어서? 민첩성이 없어서? 아니야. 그 상황을 못 만든 거야. 그 상황을. 나는 이 절대적인 이 장점 자체의 레벨은 높다고. 근데 그 문제가 뭐야? 그 이전 상황인 거야, 지금은. 그럼 난 뭘 해야 돼? 내가 달릴 수 있는 그 이전 상황을 개선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건 스피드를 더 키우고 민첩성을 더 키울 게 아니라 볼 받기 전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상대의 시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야. 무슨 상황인 거야? 이 장점이 발휘할 수 있는 이전 상황을 개선해야 돼. 왜? 이 상황 자체가 안 나오니까. 왜? 이걸 왜 개선해요? 근데 내가 잘하는 장면을 만들기만 한다면 이미 게임 끝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싸움을 걸어야 돼. 근데 잘하는 애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 민규 어떻게 해요? 주민규 선수 박스 안에서 등지는 상황을 많이 만들잖아요. 왜? 일단 그 상황만 만들면 승률이 70% 이상 올라가니까. 윤빛가람 선수, 가람이 어때요? 볼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왜? 볼을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잡으면 승률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싸움을 걸어요. 그 선수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계 못하는데 막 복잡한 데 들어가서 깔짝깔짝 할 게 아니라 내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고 싸움을 걸어야 돼. 이렇게 장점 이전의 상황을 개선하게 되면 내가 잘하는 장점이 나올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잘하는 장면의 횟수를 늘리게 되면 세 번째 방법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장점 다음 상황 개선. 내가 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상황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잘 팔고 움직임을 잘 했어. 그럼 뭘 만나요? 무조건 크로스 아니면 슈팅을 만나요. 그죠? 이때 내가 이 장점 다음에 만나는 상황, 이 크로스랑 슈팅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스피드와 이 힘이 더 부각되지. 나의 장점이 사람들에게 더 부각되지.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크로스랑 슈팅을 하지. 그죠? 아니야. 내가 아무리 크로스 슈팅을 백날 해도 이 앞장면이 개선이 안 되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자탕집이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부족한가 해가지고 막 더 열심히 막 청소도 하고 더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 맛도 있고 청결해. 근데 뭐가 문제야 지금? 일단 손님이 들어와야 내가 뭐 맛있게 하던 뭐 내가 청결하게 그걸 보여줄 거 아니야. 일단 손님이 와야. 그러니까 뭐가 선행돼야 돼? 일단 손님을 들어오게 해야 돼. 그게 선행돼야 내 장점을 발휘가 된다고. 내가 청결하게 한 내 매장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정성 들인 맛있는 감자탕을 대접할 수 있다고. 어떻게? 먼저 들어와야. 이게 똑같은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슈팅 크로스 능력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 상황을 만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내 역할은 내 장점에서 나온 게 확실해. 근데 이 장점이 잘 많이 나온다? 그럼 이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장점 다음 상황을 개선하면 이게 더 부각되지.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해? 아니야. 이 전 상황을 개선해야 돼. 왜? 이 전 상황이 이 장점을 나오는 상황으로 선행돼야 되니까. 왜? 내 장점 자체가 나오기 전에는 이 이전 상황이 선행이 돼야 이 장면이 나오니까. 내가 잘하는 감자탕을 잘 팔려면 일단 손님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손님이 들어오면 내 장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 재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보여줘야 감독님이 나를 다시 경기를 뛰길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원리인 거야.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훈련이 내가 운동장에 나가는 이유, 이 역할에 다 있냐? 그거라니까. 다른 거 하고 있었잖아. 나 다른 거 하고 있었어. 아마 다른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 압도적인 성장이 오기 전에 뭐를 만나냐면, 첫 번째 뭐예요? 본인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인지되는 현상을 만나고, 두 번째가 뭐야?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심으로 훈련을 하는데, 장점 강화는 뭐가 있어요? 장점 이전, 장점 자체, 장점 다음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진짜 중요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이 뭐 좋다고 하는 거 이제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긴 거야.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에 대한 모든 피드를 다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야, 호남아, 너 오늘 미들 지역에서 패스미스가 많더라. 실수 좀 줄여, 잔실수 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훈련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훈련 방법은 유지하면서 뭘 바꿔요? 상황만 바꿔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미들 지역에서 볼 만지작 하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는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나 잔실수 많이 하거든. 근데 그 잔실수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거야. 대신 큼직하고 좀 직선적인 움직임을 더 자주 할 수 있게끔 그걸 연구하는 거야. 그전에는 어땠어요? 나가서 또 패스 훈련하고 컨트롤 훈련하고 자, 다시 한번 이 훈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의 하루는 24시간이라. 내가 힘들게 만든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데 이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 내 역할과 맞닿아 있어야 돼. 요 앞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 세 번째 현상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쉽게 얘기해서 줏대 있는 선수가 되는 거야. 줏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말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냥 확고한 기준이 밀고 나가는 그런 현상. 우리 주변에 그 남다른 성과 내는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해보면 뭐가 느껴져요? 확고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그 사람만의 풍기는 그 에너지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척척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났던 정말 하이 퀄리티 선수들도 자기만의 이런 게 있어요. 뭐 누가 있어? 주민규, 은빛가람, 김영권, 홍정호, 이근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습관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역할을 알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뭘 개선해야 될지 알고 기준이 확고하니까 남의 말 들어요. 유연성을 있지만 확고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현상을 겪고 계시나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걸 겪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할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현상을 오늘 알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알았으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현상을 겪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가 좀 더 좋으면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아까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장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이 분석을 하는 그 주체, 나의 상태가 좀 더 활력이 넘치면 이 분석이 더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찾아낸 훈련법을 나는 어차피 실행을 할 건데 훈련을 참여하는 주체, 나의 상태가 더 좋으면 이 훈련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똑같은 내가 똑같은 훈련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 골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중도에 따른 몰입도가 그때마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 몰입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것도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때 우리 어땠어요? 아, 집중이 안 되네, 집중해야지 하면 더 안 돼요. 왜 안 돼요? 또 끈기나 집중력을 발휘하는 뇌 부위에 혈액이 잘 안 가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니까. 이 능력을 잘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부위 중에 전두엽 중심으로 혈액이 잘 가야 이 능력이 잘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혈액이 잘 갈 수 있는 습관을 평소에도 쌓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몰입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만 안다면, 또 그걸 반복할 수 있다면, 내가 앞단에서 찾은 이 올바른 방향성에 최고 엔진으로 세팅을 해서 악셀을 풀로 밟으면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습관 강연에서 뭘 배우나요? 오늘 말했던 거를 배웁니다. 오늘 내가 하는 훈련이 역할과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걸 찾아내는 방법. 오늘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은 훈련 방법에 참여하는 주체,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몰입도,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방법. 그냥 막연하게 막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컨디션 내일 막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복이 있는 거 말고 꾸준하면서도 상위권의 내 몸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들을 배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이런 능력들, 뭐 문제를 다각화시켜서 병목을 찾고 집중하고 끈기 갖는 이 모든 능력은 결국 이러한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 전전두피질 중심의 네트워크 쪽에 혈액이 잘 가야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쪽으로 혈액이 잘 가게끔 습관을 형성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집중해야지 강한 의지,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습관 강의에서는 이쪽으로 전두엽 쪽으로 혈액을 잘 갈 수 있게끔 수면 음식, 호흡 훈련 등 배우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 2번처럼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쪼개서 병목을 찾는 방법도 배워요. 왜 병목을 찾아야 올바른 개선점이 나오니까. 그죠? 우리 아까 이거 배웠잖아. 내가 어디에 병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러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이 걸렸고 11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24년에는
꽤 많은 선수들을 변화도 시켰고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론만 쌓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효과를 느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는 거랑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굳이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격은 얼마냐? 12개월에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원 한 번 결제하시면 12개월 동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7살 리오가 수영을 배우는데 그룹으로 하거든요. 1대1도 아니야.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한 달이에요, 한 달. 가서 뭘 배워요? 수영 강사님한테 그냥 수영하는 방법 배워요. 수영을 배워요. 얼마예요? 월 40. 제가 25년 동안 경험하고 11년 동안 공부한 이 노하우를 월 5만 원에 배울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이 가격이 어떤 건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일반인 분들이 들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죠? 역할에 대해서 파악하고, 내가 잘하는 것 중심으로 앞뒤를 개선하고 강화시키는 거. 뭐 축구나 뭐 요식업이나 강연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왜 요식업 강연 얘기하냐면, 제가 25년 축구를 했고 요식업 3년 반 했고 지금 강사로서 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가 됐든 이 업무를 하는 주체, 이 사람의 상태가 좋으면 성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실패가 왔을 때 그 도전하는 힘, 리질리언스, 끈기나 자기 동기력, 어떤 자기 조절력, 이 모든 것은 전전두필 중심의 네트워커가 담당하고 있는 그쪽으로 혈액이 잘 가야 되거든. 이 모든 능력들이 올라가는 원리는 사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강의 내용 중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원리나 기원 등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들이 운동선수 중심이라는 거,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질문 많이 주시는데,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만큼 진짜 멘탈이 너무 힘드세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먼저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습관 형성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 긍정성이 올라가야 그 긍정성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먼저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했으니까요. 부모님, 우리 아이 같이 강철 멘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진짜 실제로 한번 바꿔보겠다. 상상 속 그런 거 말고 진짜 현실이잖아. 이 영상 끝나면 바로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 현실을 실제 바꿔보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고정 댓글에 강의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준비해 뒀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키는 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명문대에서도 프로 가는 게 힘든데, 이게 너무 뭐 동떨어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말들이라서 나에 대한 믿음을 더 갉아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에 대한 믿음은 신뢰에서 오더라고. 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면 그 믿음도 같이 올라가, 같이 쌓여. 내가 나를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믿음도 같이 쌓이더라고. 제가 13개월 동안 준비한 습관 강의의 목적은요, 주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믿게끔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스스로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습관 강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지고 강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 테니까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